안녕하세요. 다우지수 사상 처음 5만 선 돌파하였습니다. 현황 및 상승 이유 파악해보고 어떻게 자산 분배를 하면 좋을지 알아봅시다. 엔비디아, 골드만삭스, 캐터필러 등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 부진으로 AI 효율론이 고개를 들었으나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이 발표하고 시장은 다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마존,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반도체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시장 분석을 통하여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알아봅시다. 연준금리 동결과 경기 안정 기대가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주가지표, 채권, 금, 은, 금리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확인하며 분석해봅시다. 첫 번째 주가는 2022년 급락 이후 가장 강한 반등하였습니다. M2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과 금리 고점 이후 상승 지속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연착륙을 가격에 반영하여 주가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입니다. 금리 급등 구간에서 크게 하락하여 안전자산에서 수익률 높은 위험자산으로 이동하여 2023년 이후 느린 회복 중입니다. 세 번째 금입니다. 주식 하락 구간에서도 우상향하며 안전자산의 면모를 보이고 금리 고점 이후에도 강세 유지하며 현재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아직 완전한 낙관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주식 지표와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 경기 지표와 인플레이션 기대가 섞인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입니다. 2022에서 2024년 급등 구간과 2025에서 2026년 동결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동결 구간에서 상승 하락할지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자산 분배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약 3.50%, 3.75% 수준입니다.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은 과거 인플레이션 대응 강경파 성향으로 분류되었지만 최근 정치적 상황과 기대 속에서 금리 인하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 요약해보면 2025년 말까지 연준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실시해 2022에서 2023년의 긴축 국면에서 완화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서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동결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CPI 지수에 따라 시기는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양적 완화를 줄이는 방향과 병행하여 금융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며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과거 사례를 통하여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 사례 1 1972, 1974년에 명목 성장 랠리로 인플레이션 재폭발하여 주식 장기 상승 후 고점을 찍고 금 또한 상승 시작했습니다. CPI, PPI 둔화로 착시 효과가 생겨 통화 완화적 태도의 금리는 통제 가능하다는 믿었습니다. 붕괴 트리거는 2차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서 유가 쇼크가 오고 임금과 물가가 동반 상승하며 악순환이 반복되며 중앙은행의 신뢰 붕괴 결과 다우지수 45% 하락, 그리고 주식 채권 동반 붕괴하며 결국 금만 생존하였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현재와 같이 시장이 과열되어 있으면 도미노 현상처럼 변화가 크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시기에 맞춰 매수 타이밍을 정하고 다우존스는 30개 대형주 가격 가중 지수임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성장주 혹은 저평가주를 물색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 2, 1999, 2000년 생산성 증가로 주식시장은 급속도로 상승하였습니다. 인터넷 보급으로 미래 산업 및 생활의 변화를 기대하고 저금리 대출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과열되어 과잉과열을 잡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CPI, PPI 지수는
안정적이라 닷컴 버블의 위험성을 모르고 금리를 1년간 1.5% 인상하였는데 2000년 5월 정점을 찍고 나스닥 78%, 다우 38% 하락 기록하였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바닥 탈출과 동시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닷컴 버블의 주요인은 성장 기대 대비 실적 미달 결과이지만 연준의 생각보다 올해 긴축과 금리 5% 고점권이지만 문제없다 인식으로 인상 강행 CPI, PPI 지수는 1%-2% 수준이라 안정적으로 생각한 것들 또한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AI, 로봇, 우주산업 등으로 인하여 미래 산업구조 변화 및 생활방식의 변화를 기대하며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자산 분배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됩니다. 첫 번째 횡보 후 완만 상승, 다우 5만에서 5만 3천대 예상입니다. 금리 동결 및 하락하며 인플레 2%대 안착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 둔화되며 기업 실적도 현 상태 유지일 때 가정입니다. 해당 조건이면 현 주식 보유 유지입니다. 또한 현금 비중 확보, 10일에서 12일 미 물가 지표 발표 전까지는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하며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가 60에서 70달러 유지되면 에너지 산업 섹터 부담 완화됩니다. 석유 화학주 저평가 PER, PBR 확인 후 매수 고려합니다. 금, 은 고점 인식으로 안전자산 선호 약화됩니다.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일부 자금 이동 가능성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시나리오로 조정 국면하여 다우 47,000에서 48,000대 하락입니다. PPI, CPI가 예상보다 재상승하여 임금 서비스 인플레이션 지속되어 연준 매파 강화 우려로 인한 금리 상승이면 본격 하락하게 됩니다. 수익 있는 주식은 매도, 주식 추가 매수는 특정한 상승 조건이 예상되지 않는 한 매수 대기입니다. 비트코인 고위험 자산 추가 레버리지 청산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위험 회피 심리 확산으로 주가 하락 및 안전자산금, 채권 등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7만 달러 선에서 횡보할 경우 주식시장 내 고성장주들의 투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유가 급락 시 에너지 섹터 충격과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됩니다. 유가 급락 후 유지 3개월이면 정제마진 확보로 정유회사 주식 매수 검토합니다. 단 회사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PER, PBR 수치 건전할 때 매수 진행합니다. 한국 부동산 거래 부진하고 환율 1480원대 재상승하면 코스피 2500대까지 압박 가능합니다. 환율 1500원 선 수입 원자재 가격 압박으로 건설을 시작으로 소비재 원가 상승 압박하면 경기 침체 국면합니다. 마지막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낮은 확률이지만 강한 랠리가 시작되어 다우 5만 4천 돌파입니다.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CPI, PPI 등 경제지표 안정 신호 오고 금리 인하 재개 신호가 있고 3월 이후 25bp 컷 기대 재점화되면 주가 상승장입니다. AI 반도체 에너지 섹터 로테이션 성공하고 비트코인 8만 달러 재돌파하고 다시 상승세 지속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업 매출, 실적, 사내 보유금, PER, PBR 등의 지표를 보며 지속 상승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금융강국이 될 때까지 경제분석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